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바로 시간이 네. 없는 관계로 저희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프지 않은 박근영입니다. 우리 박군형. 아니, 근데 박군형. 박군형. 프로그램 박군형. 아니, 근데 제가 댓글을 봤습니다. 네. 나는 일반 투자자인데 박근영 부장님의 영상을 보고 나도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싶다. 네. 투자에 좀 활용하고 싶은데 어렵다. 어려워. 공부할 게 너무 많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냥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죠. 이해될 때까지 봐야 되고. 이해될 때까지. 보고 또 봐라. 그 사실 뭐 마찬가지이거든요. 뭐 예. 제가 20년 넘게 이제 1999년도에 이제 증권업에 입문해가지고 예.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음. 올해 들어서 뭐 갑자기 뭐 초전도체가 나왔죠. 맞아요. 예. 그 제가 뭘 알겠어요. 20년 넘게 시장에 있었어도 초전도체가 제가 뭔지 몰랐겠죠. 예. 오늘은 CXL 이야기를 할 겁니다. CXL. 어려워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이제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늘 이야기하지만 이 제조업에 있으면 20년 넘으면 사실은 장인이 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기술에 대한 연마가 이제 스킬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뭐 오늘 시작하는 분하고 저하고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게 계속 나오니까. 항상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약간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PB들은 그래서 이제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살이의 유행에 되게 민감해져야 되고. 또 조금 앞서 봐야 되고. 그렇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진스 ETA 이런 노래도 들어야 돼요. 뭐 제 감성하고는 좀 달라도. 뭐 우리 때 감성은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소절 이문세, 광화문 연간 이런 뭐 그 어른 가능성이 있잖아. 춤 가능합니까? 춤은 안 되죠. 춤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클럽을 가도 춤은 안 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쨌든 이제 저희 세대는 노래를 들어도 이제 가사나 이런 감성에 되게 좀 예민했던 세대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뉴진스 노래를 안 들을 수는 없죠. 그건 이제 PB니까 트렌드를 알고 왜 이제 그게 시장에 이제 형성이 되고 그게 어떻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도 이제 유행에 민감하거든요. 그 뉴진스를 모르는 PB는 자격이 있습니까? 뉴진스는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핵심은 이제 뭐 유행을 쫓아가라 그것보다는 이제 시장을 그만큼 공부를 하고 공부해야 된다. 이제 지금 가장 핫한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핫한 트렌드가 결국 돈이 쏠리게 돼 있고 그래서 그렇죠. 돈이 쏠리는 곳에 결국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근데 밸류에이션이 적정하냐 문제는 또 별개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반도체도 지금 너무 트렌드가 빨라요. 맞아요. 뭐 HBM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팬아웃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온 디바이스 AI 뭐 엊그제까지도 없었던 그런 그런 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겨나면 빨리빨리 그걸 쫓아가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CXL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저도 힘들더라고.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이지? 뭐 제가 이제 IT나 이런 거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제 외모와 좀 달리 저는 법대를 나왔거든요. 우와. 너무 어울리시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대 나왔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다 놀래요. 놀게 생겼는데 왜 법대냐 뭐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전혀 이제 IT 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반도체가 우리가 그냥 메모리 이야기하고 맨날 D램, 낸드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가격이 어떻고 뭐 스마트폰 많이 팔리면 메모리가 좋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해왔잖아요.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뭐 6개월 선행을 한다든지.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다가 갑자기 뭐 온 디바이스 AI가 나오고 뭐 디자인 하우스가 어떻고 IP가 어떻고 뭐 HBM이 뭐냐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되니까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오늘 다른 것보다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이제 계속 몰라도 이제 알아보려고 되게 많이 찾고 이제 그런 노력 뭐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는 저도 못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은 정도 따라가려고 되게 많이 보고 있고 리포트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럼 먼저 조금 공부하신 저희 박근영 부장님께서 아예 모르시는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시장 동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코스피는 한 4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일부 반도체 소부장과 PCB 등 휴대폰 부품 그리고 LCC 업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타이어, 화장품 면세점 일부 그리고 보험주 그리고 야놀자 관련주들의 테마주가 일단 강세를 시작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야놀자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 상장 기대감 높아지면서 네. 관련주가 좀 강세였고요. 코스피는 미국 증시 훈풍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대응주 중심의 매도세가 나왔고 FMC 대기 심리가 또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양도세 기준 완화 관련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발언도 나왔기 때문에 예. 다소 좀 실망 매물과 같은 부분들도 이제 시장 상방을 좀 막았는데요. 퀄리타스 반도체나 제주 반도체 등 기존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주도주로 이야기했던 종목들이 아침에는 빠졌었습니다. 근데 오후장에 엄청나게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건 예.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네. 관련 섹터가 그래서 이제 일부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이 좀 주춤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퀄리타스 반도체하고 제주 반도체가 대장주로서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도 낙폭이 또 확대되면서 최근에 일부 좀 수요가 좀 둔화되는 모습에 네. 대한 반영도 있었습니다. LS 머티리얼즈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오르면서 블루엠텍 등 신규 상장주 향으로 하는 그 수급이 또 막 쏠리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트렌드잖아요. 또 네, 네. 신규 상장주가 이제 공매도도 안 되고 하니까 땡겨버리는 수급이 이제 집중되는 모습이 또 있었습니다. 예. 이 내일 새벽 이제 FMC 회의를 앞두고 경기 심리가 강화되면서 오후 들면서 코스피 하락폭이 더 확대됐는데 결국 이제 FMC에서는 지금 핵심은 파월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점도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가장 그렇죠. 핵심인 것 같아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좀 앞당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치에 맞는 점도표가 나오지 않으면 약간 저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예.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너무 많이 좀 선반영돼 있다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전 중에 주춤했던 퀄리타스 반도체는 장 막판에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그건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네. 아침에는 꽤 빠졌거든요. 그래서 일부 온디바이스 AI나 CXL 관련된 반도체주가 재차 일부 급등세가 나오니까 그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지배했던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시장을 지배했던 게 이 예. 부분입니다. 예. 원달러 환율은 다소 좀 1320원대까지 다소 좀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업종별로는 음식료나 통신, 뭐 증권보험, 배당이나 방어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고 예. 운수창고는 항공주가 조금 더 올라왔는데 역시 이제 겨울에는 LCC 등을 포함한 지금 이제 항상 여행 갈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또 괜찮았고요. 철강 금속이나 기계가 가장 부진했고 기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세를 기록했던 LIG 넥스원이 자서 좀 주춤하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학과 전기전자도 부진했고 삼성 SDI, LG 에너솔루션 등의 2차전지 셀 업체도 약간 약세였고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NLF 등 2차전지 양극재도 좀 좋지 못했거든요. 예.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좀 다시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코스닥에서도 뭐 반도체 소부장이 역시 오늘 약진을 하는 모습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오늘 같은 시장은 사실 우리가 이제 상승 종목들이나 섹터를 보면 네. 너무 반도체밖에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시장을 보신 분들 야 이제 이거 반도체 시장 아니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2년 내 지금 최고치를 네, 맞습니다. 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이 반도체의 이 흐름은 뭐 지속적으로 또 내년까지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순환매가 이제 어떤 테마로 봤어도 반도체 내에서도 많은 테마를 가지고 종목들이 막 돌아가면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예. 또 상승폭이 사실 뭐 지금 이런 어떤 신규로 나오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예. 과연 그 회사가 정말 그만한 가치가 당장 올라갈까에 네.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문이 근데 있다. 주가는 사실 너무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예. 수급이 쏠리면서 이제 뭐 상한가 가는 게 뭐 그냥 예.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예. 어떤 테마가 나왔을 때 그 단어만 연관만 되면 그냥 급등가이 바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야.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밸류에이션 플레이는 분명히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온디바이스 AI도 일부 이야기를 하지만 내년 정도에는 시작은 되겠으나 온디바이스 AI로 돈을 버는 거는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버즈에 이 동시 통역이 되는 뭐 AI가 뭔가 될 수 있는 기능이 된다 하더라도 예. 그게 얼마나 애드업이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실제 온디바이스 AI 쪽에 돈이 되는 시간은 25년 정도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선반영해서 지금 주가들이 막 올라가는 것들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과하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주도 섹터가 좀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 반도체가 주도 섹터로 볼 수도
있는데 종목들의 움직임은 다소 좀 과한 느낌도 좀 들고요. 예.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도 조금 지금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싸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워낙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PER 40, 50배 받는 게 그냥 흔해요. 그 언제적이 반도체가 40, 50배씩 받았습니까? 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반도체가 좋은 건 인정하겠는데 조금 종목별로 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으나 또 수급이 또 쏠려버리니까 종목이 또 완전히 또 날아가 버리고 잃어버리니까 또 무시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매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예,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퀄리터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막 빠지다가 막판에 상한가가 올라갔잖아요. 최근에도 많이 올랐는데 빠지니까 좀 겁나죠. 근데 거기서 상한가를 다시 당겨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조금은 그 개인들이 이렇게 적응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장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 근데 이렇게 쉽지 않은 장이 내일 점도표를 확인하면서 바뀔 것이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네. 박근영 부장님은 내일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여쭤보면서 네, 시작해볼까요? 점도표 하향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뭐 지난 9월에 파월 의장이 3개월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기존의 점도표와 달리 새로운 점도표를 제시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9월 달에 점도표는 이제 한 번 정도 이상의 금리 인상을 반영한 점도표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새로운 점도표를 낸다는 것은 예. 뭐 추가 금리 인상을 반영한 점도표는 아닐 거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 쪽에 어떤 점도표가 좀 찍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시장은 벌써 내년 3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는 쪽이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좀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앞서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그에 맞는 거기를 충분히 비딩할 수 있는 점도표가 찍히지 않고 뭐 하반기 이후에 뭐 좀 금리 인하가 조금 늦춰진다거나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면 시장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크게 생각이 실망할 들어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경계를 하면서 예. 일단 FOMC에서 어떻게 점도표가 찍히는지를 예. 확인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 또 저 네.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갤럭시에 이제 챗GPT 4 그리고 제미나이가 탑재한다라는 네. 이제 가능성이 좀 나왔어요. 네. 이 이야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뭐 예. 결국 이제 이런 이야기는 어제부터 이미 나왔죠. 예. 뭐 챗GPT4나 제미나이나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자체 AI 가우스라는 뭐 그런 것들도 탑재를 할 것으로 보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어폰, 그 갤럭시 버즈에 이제 탑재가 되면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 버즈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기능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LG나 삼성이나 뭐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가전 쪽에 온 디바이스 AI 기능이 다 이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시장을 이제 연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이제 이런 테마군을 계속 땡기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적용되기에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 대비 주가는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예. 실제로 이제 그런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떤 그 실망감 때문에 주가는 다시 빠질 거고요. 실제 그런 시장이 이제 숫자에 애드업이 되는 시기가 적어도 뭐 내년 하반기 정도 이후 25년 이렇게 본다면 내년 중반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 반도체 관련 주가 이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긴 시계열로 보면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좀 주가가 이미 그런 어떤 스토리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좀 빠르고 네. 또 주가의 상승폭이 좀 상당히 너무 거세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방향성은 맞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종목별로 이제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올라가는데 최근에 이제 HBM이 좋았다가 그 다음에 뭐 디자인 하우스 괜찮았다가 맞아요. 또 온 디바이스 AI에서 뭐가 좋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어디가 좋았냐면 실질적으로 MLCC나 PCB 이런 PCB. 쪽 기판, 패키지 기판 쪽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건 좀 제가 보기에는 뭐 오히려 논리적으로 좀 가능하다 보여요. 왜냐면은 PCB 기판이라든지 MLCC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장용이 먼저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MLCC도 기존의 IT향에서 BIT향, 그러니까 뭐 전장 쪽이 상당히 뭐 단가도 높고 물량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뭐 자동차 한 대당 전기차 같은 경우는 MLCC 소요가 상당히 수가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MLCC가 좋아지고 또 최근에 보면 뭐 일본 뭐 관련된 업체라든지 한국 업체 같은 경우도 MLCC가 어쨌든 수출 금액이나 단가들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흐름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기라든지 그 외에 MLCC 관련주도 사실 주목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휴대폰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수요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 이제 현지 로컬 브랜드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중국 시장에서 일단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조금 이제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타나니까 역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많이 하는 삼성전기가 15만 원대 위로 올라오면서 그래도 13만 원 정도의 밴드 하단에서 그래도 꾸역꾸역 이제 무거운 주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뭐 PCB 같은 경우는 MLB 분야 관련된 부분에서 비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패키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지면 AI에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HBM 생산이 커지면 FCBGA 기판이 상당히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판을 하게 되는 곳 중에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일본의 이비덴이나 그 다음에 신코 이런 종목들이 주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새롭게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삼성전기나 그 다음에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기대감도 이제 일부 FCBGA 기판 관련된 쪽도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예. 심텍 같은 경우도 이제 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 조금 들썩이는 모습도 있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오케이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네.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ASML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전자나 네덜란드 ASML이 일단 R&D 센터를 짓고 1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 이것 때문에 EUV 장비에 대한 또 이슈가 오늘 좀 불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관련된 EUV 장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트너 같은 경우는 시장 조사 기관이 글로벌 DRAM 시장이 내년에는 올해 대비 88%나 급증해서 시장 성장이 된다. 115조 정도 규모에 이를 것이다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EUV 장비 관련된 종목에서는 뭐 FST라든지 SNS텍 뭐 이런 종목들도 눈에 떠였고요. 네. 파크 시스템즈 이런 종목들도 이제 EUV 장비 관련주로서도 약간 주목을 받았고 그 외에도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뭐 테크윈, 그다음에 IMT, 두산 테스나, TCK, 네페스 아크 뭐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또 별개로 좀 굉장히 좋았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KB증권에서는 AI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탑재량이 올해 대비 내년엔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는 리포트를 냈는데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예. AI 서버 출하 성장률 연평균 36%. 그러니까 제너럴 서버 같은 경우는 그냥 플랫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거기에서 일단 엣지 상품에 대해서 올라가면서 뭔가 관련된 서버 쪽의 용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AI 서버 쪽의 성장률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쪽으로 이제 애드업이 된다는 리포트를 썼고요. 온 디바이스 AI 메모리 탑재량이 결국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AI 스마트폰 넘어가면 2배 정도 그리고 아마 PC 같은 경우는 2.7배 정도로 넘어가는데 와. 어차피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 쪽에 AI 관련된 온 디바이스 AI 쪽의 기능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HBM 탑재량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 H200, B100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AMD의 MI300에는 각각 6개, 8개 정도의 HBM이 탑재되고요. 판가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지금 대부분 이제 NPU 같은 경우는 4개 정도의 HBM이 탑재가 되는데 이게 이제 8개까지 올라가니까 개수가 2배로 느는 거니까 상당히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그러면 개수와 단가가 올라가니까 역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 대만의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HBM 관련해서 이제 코어스라 해가지고 COWS 이 이제 캐파가 예. 수요 대비 이제 그 캐파가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iCube라는 이제 그 패키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iCube 8이라는 패키징이 결국은 TSMC의 코어스 관련된 기술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면서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 뭐 삼성전자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파운드리도 내년 1분기에는 엑시노스 관련된 이슈도 있어서 삼성전자가 일단 파운드리도 좋아지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iCube 관련된 부분의 패키징 쪽도 전자에게 좀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어쨌든 반도체 분위기는 확실히 좋은 건 맞습니다. 엄청 좋은데요. 지금 얘기만 네. 들어봐도.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게 보면 이제 너무 이제 아주 좋은 이야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숫자로 찍히는 것은 이제 시간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리고, 걸린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도 HBM3가 엔비디아 쪽에 들어간다 말은 나오지만 예. 3E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크론, SK 하이닉스보다 상당히 느려요. 그래서 뭐 2, 3분기 내년 2, 3분기 정도의 3E가 예. 삼성전자가 조금 열릴 수 있다 이야기하는데 물론 3E가 탑재되는 제품이 내년 하반기 연말쯤에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 하이닉스가 먼저 들어가고 뭐 마이크론 들어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이제 3E가 좀 열릴 수 있다 이런 순서이기 때문에 예. 전자 입장에서는 한 1년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지 않은 상태이고 예. 기대감이 일단 높아지는데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먼저 독점 구조를 계속 가져가니까 관련된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 받았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그걸 못 받고 이제 간격이 벌어져 있는데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네. 근데 삼성전자의 기회가 좀 열린다는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중소형주를 보자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기회가 열리는 삼성전자 쪽이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여태껏 하이닉스는 먼저 이제 반영을 했고요. 맞아요. 뭐 그런 입장에서는 전자 밸류체인을 보자는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중소형주가 움직이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늘 숫자에 찍힐 때는 주가는 다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 기대감에 숫자 찍히기 전에 우리 먼저 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분들이 많이 맞아요. 있으시죠. 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죠. 그래서 오히려 보면 어제도 잠깐 방송 중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쪽은 예전에 캐펙스 컷이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캐펙스가 평균으로 회귀하는 해가 된다. 약간의 출하량이 정상화가 되면 예. 오히려 소재 업종들이 숫자가 올라올 가능성이 가시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뭐 이런 종목들을 한솔케미카 이런 종목들이 현실적으로 더 숫자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소재주 사자 그럼 별로 이제 시장에서 섹시하게 느껴지지 않죠. 뭐 CXL 이 정도는 던져야지. 예, 뭐 상한가 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CX를 왜 이렇게 섹시하게 들리지? 그러네. 그죠? 뭔가 엄청난 뭐, CXL, 네. 뭔가 엄청난 기술이 이제 느껴지잖아요. 예. 그 이제 그런 단어가 탁 던져지니까 이제 상한가 막 치솟고 이제 그게 오늘 시장에 아주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오늘 있습니다. 섹시한 시장이었네요. 네. 예. 몰랐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CXL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도 정말 모르는 네. 분위기고 이 기술이 도대체 뭘까? 정확하게 예. 뭐예요? 예, 그래서 자, 첫 번째 사진을 먼저 좀 네. 띄워주세요. 오늘 너무 이제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자, 이게 CXL 같은 경우는 CPU나 GPU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메모리 스토리지하고 원래는 CPU 그리고 GPU 개별적으로 메모리가 각계 1대1로 이렇게 그냥 촘촘하게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같이 그 PCIe 기반으로 이제 이게 돼서 전체 프로토콜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개념을 좀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CPU나 GPU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메모리가 하나씩 연동이 돼 있는데 예. 각각 하나가 돼 있는 것들을 뭔가 좀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 통합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차세대 메모리 기술 이 CXL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시장에서 이제 HBM 고대역 메모리를 이어서 시장의 판도를 좀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오늘 주목을 근데 받았는데 이게 새롭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과거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네. 주목을 별로 못 받았고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CXL 3.0 버전까지 나왔거든요. 예. 물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갑자기 나온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갑자기 그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 테마를 찾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갑자기 뭐 HBM에서 온 디바이스 A로 넘어갔다가 이게 이제 CXL까지 이제 넘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이제 그냥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 조금이라도 이제 어떤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그래서 이제 CXL 컨트롤러가 있고 DDR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효율적인 메모리를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이고 인텔이나 AMD, 그다음에 엔비디아 등도 지금 세계적인 칩 설계 업체들이 주목하는 분야이고요. 관련 예. 장비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오셈. 이게 이제 CXL 관련된 D램 테스터를 한다고 해서 이게 한국 IR 협의회에서 네오셈이라는 관련된 종목에 대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네모나게 빨갛게 있게 되어 있는 보면 CXL D램 테스터 세계 최초 뭐 상용화 완료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네오셈이 오늘 상가를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뭐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는 위메이크불이라는 그 컨텐츠 관련된 그 플랫폼에서 제가 좀 따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한국 IR 협의회에서 네오셈이라는 종목의 리포트가 나온 걸 발췌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네오셈이 상가를 갔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6,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네. 지금 어젠가요 전환 청구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오버행이 있습니다. 오버행. 그래서 지금 상장 예정이 12월 26일 정도 이제 오버행이 나오고 84만 6,023원. 전환가액이 3,546원. 거의 이제 지금 전환가 대비 2배 정도 가격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겠죠. 이 무조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가 급등할 때 땡기는 것이 조금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오버행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테마군을 형성해서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도 일단 수급적인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예. 추가적인 전환사채 잔액도 지금 152만 주 정도가 남아 있죠. 3,546원짜리가 지금
추가 관련된 미전환 사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부행이 있다는 것도 네오셈을 좀 주목을 하고 일단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컴퓨팅 교육이라는 게 이제 PCIe라는 게 있는데 이 교육에서 움직이는데 예. 이 D램 모듈을 마음대로 설치하는 게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서버 시스템에는 CPU에 꽂을 수 있는 그 D램 모듈이 평균 최대치가 16개밖에 안 된다고 16개. 해요. 예, 그게 이제 한계치라 그러거든요. 예. 근데 TSV로 쌓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D램을 갖다 적층해가지고 그 다음에 TSV는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기술인데 이렇게 층을 쌓아서 하는 것은 또 발열 문제가 심각해진다니까요. 열이 많이 그것도 나구나.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6단도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뭐 AI나 러닝머신이 늘어나면 메모리나 이런 게 기하급수적으로 또 연산 처리가 늘어나야 되고 속도나 이런 문제가 발열 문제까지 생기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PC 등의 CPU, GPU, D램을 꽂을 수 있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공간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병목 현상 없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술이 이제 CXL로 주어지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기존의 도로가 GPU나 CPU에 꽂는 기존의 메모리가 2차선이라면 이게 뭐 8차선, 10차선까지 늘어나는 그런 기술로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다음 사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거 개념을 좀 다시 편하게 보시면 CPU 중심의 컴퓨팅이 아까 말씀드린 CPU에서 메모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씩 각각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기존에는 컴퓨팅이 CPU 중심의 컴퓨팅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른쪽 보세요. 완전 바뀌었네요. 예. 메모리가 중심에 있고 이게 패브릭 구조로 되면서 CPU들이 그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예.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세 명이 각각 제가 1리터의 물을 갖고 있고 두 분이서 각각 1리터의 물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제가 1리터를 다 먹을 수도 있고 1리터를 안 먹고 500ml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남고 누구는 1리터가 모자랍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500ml밖에 안 먹었으니까 남은 500ml를 내가 빌리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말을 해가지고 예. 빌려 와야 되죠.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빌려달라고 말을 하고 한번 거치고 와야 되죠. 그렇게 되는데 예. 세 명이 있는데 그냥 3리터를 가운데 두고 우리 세 명이 거기에 3리터에 연결됐다고 봅시다. 저는 1리터를 그냥 다 먹고 예. 한 분은 500ml만 먹고 한 분은 내가 그냥 1.5리터를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먹으면서 뱉기도 하고. 바로 먹을 수도 예.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된 그 구조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리터 하나씩 가운데서. 갖고 있는 것과 예. 3리터를 동시에 세 개가 연결돼서 한 번에 연결돼서 거기서 그냥 필요한 자원을 바로 땡겨 쓸 수 있는 거 그렇게 설명하면 좀 편하게 이해되겠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CXL 기술로 보시면 예. 되고 그걸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PCIe라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그게 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야.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 이것도 이제 레벨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CXL 1.1 메모리 익스펜션 관련된 부분에서는 왼쪽에 보시면 CPU에다가 뭐 CXL 1, 2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개가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그 다음 사진 오른쪽 보시면 2.0 버전에서는 이게 뭐죠? CXL 스위치라는 게 중간에 있어갖고 전부 다 이제 CPU가 아주 이제 다 다양하게 예. 어느 쪽으로든 동시에 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그냥 쉽게 너무 효율적이네요. 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쉽게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걸 1.1 버전과 2.0 버전이 이제 이렇게 도식화되는 것들은 평가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냥 너무 어려운 이제 개념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게 퀄리타스 반도체 관련된 이슈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D램은 슬롯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PCIe를 통해서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면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와 관련했다. PCIe와 관련이 있다. 이래가지고 퀄리타스 반도체가 아침에 빠지다가 종가 무릎에 상한가까지 튀어오르는 이런 모습까지 보였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D램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CXL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데이터 병목 원산을 줄이고 전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예.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열 그룹에 따르면은 세계 CXL 시장 같은 경우는 2028년 기준 약 20조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거와 호환될 수 있는 CPU가 지금 10% 미만 정도인데 27년 이후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CPU가 CXL과 연동되는 시장이 올 것이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시장이긴 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걸 단순 테마로 보기가 약간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예. 지금 23년도잖아요. 네. 27년을 바라보고 27년? 땡겨오는 것은 아, 조금 그렇고 그렇죠. 뭐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네. 자, 뭐가 다음 있을까요? 종목 보이시면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제일 위쪽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게 보입니다. 노랗게
점쳐져 있죠. 네네. 예, 그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인데 이게 뭐냐면 쭉 나열된 회사들이 뭐냐면 CXL 컨소시엄 법인들 이름이에요. 거기에 지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지금 컨소시엄에 유일하게 등재되어 있다. 이게 현대차증권에서 오늘 장중에 코멘트를 낸 건데 네.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확보하고 있는 IP가 CXL 제조사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이 컨소시엄에 등재된 업체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유일하다. 이렇게 장중에 코멘트를 내면서 또 이제 이 종목이 주목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마구잡이로 나오니까 예. 종목들이 반응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쉽게 우리가 좀 개념을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이제 빠르게 나오고 종목이 뭐 워낙 빠르게 이야기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장중에 예. 이걸 어떻게 다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보면서도 너무 빨라서 쉽지는 않지만 예. 어떤 개념인지는 알아야지 가는 거고. 예. 근데 단순하게 이제 이게 시장이 열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게 지금 언급된 종목들이 관련이 있으나 정말 이게 실적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현재는 뭐 실제 가시적인 게 예. 뭐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정도만 갖고 주가가 이제 급등한 상황이라 이런 것들을 조금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12개월 모건 스탠리에서 국내 반도체 업체 보유 지분 현황인데 이것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제조 반도체, LT 백큐ම්, 텔레칩스 등을 보유 지분을 거의 5%까지 지분을 늘렸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글로벌 IB들이 이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이 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저 CXL 네.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요. 저 아예 네. 몰랐는데. 과외 형님이네요. 예, 그러니까. 과외 형님. 과외를 해주시네, 진짜. 일타 강사다라는 예. 댓글이 많았는데. 이런 댓글도 왔습니다. 오늘 네. 민트윤이 나오다 보니까 박근영님께서 오늘 활기가 넘치신다. 우리 형님이 뭐 이런 댓글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뭐 개인 과외를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요. 그럼 오늘의 상승이 단기적으로 보지는 않으시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테마가 아닌지. 네, 맞아요. 사실 뭐 이 관련된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상한가를 가거나 주목을 받고 급등한 종목들의 뭐 당장 이번 달 아니면 뭐 다음 분기 정도에 실적으로 꽂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술이 있다, 뭐 관련된 테스트를 하거나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다, 뭐 개발 중이다 이런 걸 가지고 땡겼기 때문에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수급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뭐 근본적으로 펀더멘탈 관련된 이슈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방향성은 분명히 이제 HBM 다음 세대의 이슈이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예. 조금 과한 면도 분명히 있다고도 말씀드리고 아까 뭐 일부 종목 네오센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갔지만 오버행이 좀 불거질 수도 그렇죠. 있는 네.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가올 미래이긴 하지만 네. 조금 과하게 반응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네.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또 보내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또 더 좋은 또 정보로 저희를 또 과외 벌써 가셔야 돼요? 또, 가셔야 됩니다. 진짜요? 너무 짧죠? 너무 짧아요. 예. 지금 하실 얘기도 많이 준비해 그러니까요. 오셨는데. 예. 너무 네, 아쉽네요. 아마 네. 그 근간 아. 아마 이 시간이 좀 이렇게 연장되고 예. 더 길게 좀 아유, 너무 좋습니다. 그런 뭐 편성이 될 것 같은 예. 분위기로 지금 가는 것 같아서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조금 예. 더 길게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 약간의 아쉬운 마음으로 네. 박근영 부장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머지 그 뒤에 뭐 제가 준비한 게 좀 있는데 예. 그거는 신의 자료실에 예, 앱에 예. 들어가시면 나머지 섹터들 제가 준비한 게 한 두세 개 정도 있으니까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의 자료실에서 알겠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